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머니사이트 오늘은 채권시장 동향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어제 오늘 우리 시장 큰 이슈에 출렁이고 있는데요.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영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안팎으로 정치적인 변동성이 크게 작동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가장 큰 이제 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도 일단은 8명 전원 일치로 해서 아직도 좀 수습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 불확실성이 결정 나는 순간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까지 갔다 지금 다시 또 그 불확실성 요인들을 해소해야 되고, 일단 환율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 후반까지 무려 전일 대비 25원. 그러니까 미국 달러 지수가 좀 약한 것도 있긴 하지만 원화 가치 상승 쪽에서 이 정치 리스크를 해소하는 부담을 덜어내고 있다. 여기에 채권 시장도 지금 금일만 국고 3년짜리 금리가 10bp 이상 급락을 하면서 2.4%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책의 물꼬가 좀 튀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그동안 좀 정체되었던 재정 중심의 부양책들이 이제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많이 좀 막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와 함께 이제 재정 지출까지 더해져서 한국의 경제 마중물을 좀 마련해 나가는 기대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걸 확인하기까지는 6월 초로 이제 예정된 대선 전까지 조금 불확실성 요인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내부적으로 바닥 다지기에 들어왔다. 거기에 제일 핵심은 환율이 지금 안정화되는 부분에서 가장 큰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 같은 경우 지수가 이제 변동폭이 큰 상황이고 환율은 크게 내리면서 안정되는 흐름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어쨌든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내는 단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전부터 여기 출연할 때 트럼프는 반만 믿자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그 4월 2일 관세 부과 직전까지만 해도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그 기대와 우려가 점철되다가 이번 4월 2일 날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주요 IB들이 제시했던 그 실효 관세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호 관세로 25%가 부과됐지만 주요 IB들은 대략 대공황 때 1930년대 후보 대통령이 했을 때 실효 관세가 한 15%, 20% 내외, 2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안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좀 감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보편 관세 10%에 주요국들 관세는 20에서 48%까지 부과. 그래서 토탈 실효 관세가 25%가 넘습니다.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성장률 전망이 대략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1% 이상 날아갈 거다. 올해 1%대 후반 정도 수준으로 최근에 하향 조정되던 미국 성장률이 0%대 우려하면서 이제 침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에 가장 최악이 부과됐고, 그게 전일 그 전날도 미국 증시가 막판에는 기대로 플러스로 끝내놨지만 어제 나스닥 지수는 거의 6%, 전체 S&P 500 기준으로도 5% 가까운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 말처럼 앞으로 이제 협상의 여지가 있을지, 관세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을지, 어제 발표한 관세가 이제 상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복 관세만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제가 이제 최악이다라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내부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어저께 미국 주가 종목들 빠지는 거 보면 트럼프가 이 정도는 각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지속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센트 재무장관의 협상의 의미는 저희는 여전히 유효하다 보고 있고요. 실제 유효 부과일이 4월 9일이고 그 안에서 주요 상호관세를 높게 부과받는 나라들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오늘 정치적인 큰 한 고비를 넘겼지만 우리나라 25% 관세가 작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협상의 여지들을 계속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트럼프는 반만 믿자라는 게 여전히 유효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경제가 받아야 될 스트레스들을 그대로 다 감내하고 가져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합리주의자인 금융계 출신인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데서 좀 수습하는 과정들이 다음 주쯤에는 좀 일부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조금 관세도 좀 누그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실효 이제 평균 관세율이 20% 중반 이상이라면 글로벌 경제가 이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각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당장 이제 미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앞서 미국 성장률 얘기 드렸지만 일단 미국은 올해 이러다가 1%대 성장은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뭐 전일 뭐 주요 IB들 특히나 JP 모건은 글로벌 경기 침체 확률이 60%까지 치솟았다. 네. 골드만삭스 역시나 뭐 70% 이상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유발한 나비 효과가 글로벌 경제에 미친 타격. 한국도 역시나 이전에 뭐 산업연구원이라든지 수출입 관련된 동향을 조사하는 기관에서 대략 우리나라 수출이 우리는 무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두 자릿대 한 10% 이상의 하락 효과, 감소 효과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효과가 우리나라 성장률에 그 우리나라 순수출의 기여도가 경제에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적게는 0.3에서 많게는 그 곱절인 0.6까지도 깎아내릴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올해 1% 중반 성장 겨우 한다 만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0%대 성장의 걱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 관세는 누구 하나 승자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걸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협상의 카드로 잘 활용하고 그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적합한 대응들을 좀 해 나갈 거냐. 앞으로 한두 달이 가장 첨예한 해소하는 과정의 중요 기간이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여러 가지 관세를 때리는 나라나 맞는 나라나 경제 추격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침체 우려가 전방위로 확산이 된다면 이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까도 궁금해지는데 지금 네. 뭐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전망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 금리 인하 횟수가 어쨌든 좀 늘어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요번 그 미국 증시 급락 국면에서 제일 특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과거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면 안전자산으로서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달러거든요. 그러면 보통 달러는 강세로 가면서 미국 증시가 심지어는 2011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당하는 그 국면에서도 달러는 강세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 국면은 생각보다 지금 어제 이제 우리 탄핵 결정 나기 전에도 원달러 환율 1,450원대로 내려앉으면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꺼지고 있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헤게모니의 변화다. 그동안 이제 미국 쪽의 신뢰성이 이렇게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네. 달러 자산 자체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비관론자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지금 마러라고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리조트에서 제2의 네. 플라자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 트럼프는 이번에 주요 국가들의 관세율 적용할 때도 환율 약세에 대한 요인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제 하반기는 균형 재정 미국 정부가 지금 감세는 해주기로 했지만 지출을 줄여서 재정을 줄이겠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방점을 둔다고 하면 이제는 정부의 돈보다는 연준의 역할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어제 지금 아시아장에서 미국채 10년 금리가 4%가 깨지려고 하고 있고 미국채 2년 금리는 이미 3.7%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인즉 올해 지금 도비시하게 봤던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한 3번 정도 인하를 얘기했는데 네. 이제 3번 이상 인하를 프라이싱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시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지금 그래서 미국채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저번에 출연했을 때도 네. 2분기에 미국 10년은 저희가 4%를 트라이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안전자산의 채권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여기에 연동해서 아직까지 미국 증시에 대해서 너무 비관론적인 뭐 헤게모니가 바뀌어서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는 쪽이냐 저는 금리와 달러가 같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연준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좀 버텨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실 텐데 네. 요 인과관계가 깨지는 구간이 더 위험하다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은 이 관세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잘 벗겨야 되는 구간. 그래서 그렇게 이게 위안이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예, 이 상관관계 달러와 금리의 상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아직은 좀 희망을 찾아보는 연준에 조금 더 기대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통화정책 연준의 역할이 커진다. 미국의 금리 인하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어쨌든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0%대까지 지금 떨어졌는데요. 지금이 이제 채권 투자의 적기라고 아직도 봐도 될까요? 제가 올해 내내 떠들었던 게 네. 1분기는 미국 10년 4.3. 왜냐하면 앞으로 빨리 인하를 한데도 6월 FOMC가 유력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는 크지만 그 상호 관세가 물가에 주는 부담 때문에 연준이 단기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분기 내에 확정해도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연방금리가 4.5에서 4.25 정도 떨어지는 걸 한 분기 내 타임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 네. 10년 금리가 1분기까지는 대략 4.3 그 정도 수준의 기대에서 좀 머물 거다 했는데 지금은 잘하면 5월 달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프라이싱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한 분기 이내에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 연방금리가 4%까지 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영역으로 온 거죠. 그걸 반영해서 미국 10년이 4%를 가는 거고 저희는 연말까지 미국 기준금리 3.75에 3.5까지 기대가 열린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미국 10년은 3.8까지 떨어질 수 있는 룸이 있고 네. 대략 3% 중반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터미널 레이트를 보고 가자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경로들이 더 당겨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식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 이게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라면서 지금 낮아진 채권 가격이 주시장에 프리미엄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는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르는 정치적인 협상이 좀 안정화되고 불확실성이 거쳐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고요. 채권은 아직까지 안전자산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미국채를 투매할 정도의 환경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미국 앞으로 2분기까지 미국 10년 금리는 3.8%까지 하방 룸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고 예, 지금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차익 시즌에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예,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 기준으로 3.8%까지 그래도 여유가 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결정 나자마자 국내 금리도 지금 급락하고 네. 있거든요. 일단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들이 저는 재정 정책이 조금 더 우리도 유럽이나 중국처럼 이제 써야 될 때다. 네. 이제 정부의 리스크가 백개졌기 때문에 그쪽을 기대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역시나 거기 보조를 맞춘다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 환율 때문에 5월 인하는 좀 힘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네. 예, 지금 미국 관세 충격으로 저희는 2분기, 3분기 2.25까지 기준금리 우리도 최소 2번은 낮춰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고 한국 경제 이제 정책들이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쌌던 주식을 조금 지원해주고 채권은 그렇게 금리 인하 2번의 기대를 반영하면서 채권은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는 미국채보다는 기회가 조금 줄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을 더 주목해야 될 타이밍으로 저는 왔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채권보다 그래도 주식을 좀 더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